안녕하세요. 2020 자유학년 주제선택 수업 내 혈액형의 정체를 밝혀라. 오늘은 혈액 속에 넌 누구세요? 시간이에요. 저는 박지혜입니다. 혈액 속에 넌 누구세요? 이 시간은요. 혈액에 구성하는 성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제목입니다. 혈액 속에 넌 누구세요? 해서 오늘 우리가 알아볼 것은요. 혈액의 성분이요. 우리가 일정량의 혈액을 뽑아서 가만히 두게 되면은요.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 혈액 속에 들어가 있는 덩어리 성분은 밑으로 가라앉고요. 위에는 맑은 부분이 뜨게 됩니다. 해서 두 층으로 분리가 되는데요. 이 실험을 좀 더 빨리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관에 혈액을 담고 뚜껑을 덮은 다음에 원심분리기라는 기계 안에 넣어줘요. 그럼 원심분리기 안에서 빙글빙글 돌아가요. 꼭 뭐처럼요? 세탁조 안에 있는 탈수통처럼요.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그럼 원심분리기가 빙글빙글 돌고 난 다음에 정지하게 되면은요. 그때 혈액은 두 층으로 분리돼요. 해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 혈액의 성분 안에는 두 층으로 분리가 된다. 시험관 안에 일정량의 혈액을 담고 원심분리, 빙글빙글빙글 돌리게 되면, 그런데 이렇게 천천히 가지 않아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리고 나면 두 층으로 분리됩니다. 물론 혈액을 담고 가만히 둬도 두 층으로 분리가 되기는 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세균에 감염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안에 있는 혈구세포들이 파괴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혈장 속에 있는 물질들이 변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심분리기라는 기계 안에 놓고 빨리빨리 돌리게 되면 두 층으로 분리됐을 때 대략적으로 밑으로 가라앉는 성분, 왜 가라앉아 있을까요? 무거운 고체 성분이겠죠? 네. 고체 성분인 이 아이는 밑으로 가라앉고요. 위에 맑게 떠 있는 이 아이는 우리가 액체 성분이겠죠? 위에 맑게 떠 있을 겁니다. 해서 대략적으로 보면 고체 성분인 이 아이는 대략 45% 정도고요. 액체 성분인 이 아이는요, 55% 정도고요. 해서 선생님이 시험관 안에 들어가 있는 혈액의 양을 봤을 때 얘가 조금 더 적어요. 완전히 정확히 반에서 좀 빠진 아이. 그래서 밑에 가라앉는 이 아이는 우리가 혈구라고 불러요. 45% 밑에 가라앉는 고체 성분의 아이는 우리가 혈구라고 부르고요. 위에 떠 있는 이 아이는 우리가 혈장이라고 불러요. 액체로 되어 있는 55%에 되는 이 아이들은 우리가 혈장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 밑에 가라앉아 있는 덩어리 고체 부분 45%에 해당되는 이 아이는 우리가 혈구라고 불러서요. 이 혈구는 대략적으로 붉은색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대략적으로 노란색으로 보여요. 해서 지금 밑에 가라앉아 있는 덩어리 고체 성분인 혈구 이 아이를 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적혈구가 있고요. 백혈구가 있고요. 혈소판이 있고요. 해서요, 적혈구는 말 그대로 적혈구입니다. 무슨 색으로 보일까요? 붉은색으로 보일 거고요. 붉은색으로 보이는 이유는요, 붉은색을 띠게 하는 헤모글로빈이라는 색소 때문에요. 헤모글로빈이라는 색소 때문에 붉은색으로 보일 거고요. 지금 확인된 고체 성분의 첫 번째 적혈구는요, 둥근 모양입니다. 둥근 모양이고요. 가운데가요, 오목하게 움푹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핵은 없어요. 붉은색 헤모글로빈이라는 색소 때문에 붉은색을 띠고 있는 적혈구는요, 둥근 모양이에요. 동글동글하게 생겼고요.
가운데가 오목하게 움푹 들어가 있답니다. 핵은 없어요. 해서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이 적혈구가 하는 일은 산소 운반을 합니다. 적혈구가 산소를 담아서 우리 온몸을 다니면서 우리 온몸 구석구석에 산소가 필요한 것에 산소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요. 해서 우리 몸에서 산소가 되게 많은 곳이 어딜까요? 우리 몸에 산소가 제일 많은데 어딜까요? 네, 폐요. 폐에 가면은 적혈구는 폐 안에 있는 산소랑 결합을 해서 그 산소를 데리고 우리 몸을 구석구석 돌아다녀요. 그런데 만약에 적혈구의 모양에 이상이 생겼어요. 그럼 산소를 담을 수가 없죠? 산소 운반을 제대로 못하겠죠? 아이 어지러워. 어떻게 될까요? 빈혈에 걸릴 수 있죠. 그래서 산소 운반을 담당하는 적혈구 얘기를 한번 했고요. 반면에 백혈구는요. 말 그대로 어떻게 생겼을까요? 백혈구는요. 이 아이는요. 적혈구보다 훨씬 더 등치가 커요. 크기가 크고요. 핵을 갖고 있어요. 핵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이 아이가 빨리빨리 증식을 한다는 얘기예요. 해서 백혈구 같은 경우는 핵을 갖고 있는 이 아이가 하는 역할은요. 식균 작용을 합니다. 해서 여기서 식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밥 먹는 건 식사, 식균은 균을 먹겠죠. 그럼 어떤 균을 먹을까요? 내 몸 것이 아닌 다른 물질,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물질, 내 거가 아닌 이상 우리 몸에서는요. 뭔가 세균이 들어왔어, 이물질이 들어왔어. 그럴 때 백혈구가 출동합니다. 그래서 그 이물질, 균들을 모두 다 잡아먹어서 없애주는 역할을 하죠. 그럼 어디에 관여할까요? 면역에 관여하겠죠. 마찬가지로 요즘에 코로나19 감염증이요. 되게 많이 퍼졌는데요. 똑같아요. 코로나19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오면 백혈구 아니면 백혈구의 친척벌인 대식세포들. 대식은요. 식, 잡아먹는 큰 세포들. 백혈구랑 같은 계열이에요. 같은 라인이에요. 그래서 백혈구나 대식세포들이 출동합니다. 가서 바이러스들을 막 잡아먹어서 없애줘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 누구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다 오픈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못 이겨서 그 병적인 징후가 나타나고요. 어떤 사람은 들어왔지만 이겨내는 경우가 있고요. 차이는 면역력의 차이예요. 그 면역력을 높이는 대표적인 게 선생님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우리가 꼭 물을 하루에 2리터 이상 먹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충분한 수면 시간을 취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손 깨끗이 잘 씻고 꼭 마스크 해주는 거 중요하고요. 여기서 추가해서 더 말하자면요. 운동 꾸준히 해주는 것도 좋고요. 그다음 질 좋은 단백질이나 그다음에 면역에 좋은 음식들 많이 먹어서 이런 백혈구나 대식세포들 늘리는 거 중요하고요. 그다음 일명 겨치기, 겨드랑이를 하루에 10분 정도 마사지 해주게 되면은요. 이런 백혈구 같은 대식세포들이 증가합니다. 그럼 내 몸에 들어오는 세균 같은 거 다 잡아먹어서 없애줄 수 있겠죠. 해서 식균작용 일으키는 백혈구가 있고요. 그 다음 혈소판 같은 경우는요. 일정한 모양은 없어요. 제멋대로 생겼어요. 이 아이가 하는 역할은 혈액 응고에 관여합니다. 얘기인즉슨 선생님이 모기한테 물렸습니다. 모기한테 물리는 그 순간 모기의 침이 쿡 찌를 때 내 몸에서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이때 가려워요. 그럼 내가 긁어요. 가려워서 막 긁게 되면 여기가 빨갛게 부어오르다가 피가 나겠죠. 근데 피가 나는데 피를 닦아도 피나고 닦아도 피나고 닦아도 피나고 근데 잠시 생각 뭐 안 하고 딴 거 하다 이렇게 와 보면은요. 긁었던 부위에 피가 약간 피딱지? 응고진 거 보이죠? 그때 관여하는 성분이 혈소판이에요. 그래서 혈소판이 와서 혈액 응고를 하게 도와줍니다. 해서 혈소판이 혈액 응고를 도와줍니다. 해서 만약에 혈소판이 없게 된다면 혈액 응고가 잘 안 되겠죠. 혈액이 응고돼야지만 다른 세균들이 들어오는 것도 막아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혈소판이 부족하게 되면 작은 상처에도 응고가 안 돼서 계속 피가 나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해서 고체 성분인 혈구, 이 아이의 구성 성분 하나, 둘, 셋,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세 가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액체 성분으로 되어 있는 혈장 같은 경우 이 혈장은요 대부분 90% 이상이 뭘로 되어 있다?
물로 되어 있다. 90% 이상이 물로 되어 있는 혈장은요, 하는 역할이요. 우리 몸의 체온을 조절해 줍니다. 우리 몸의 체온을 조절해요. 몇 도로? 36.5도로 유지시켜 주는 거고요. 또 하나는요, 물질 운반을 해줍니다.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 산소라든지 아니면 다 쓰고 난 찌꺼기, 노폐물이나 이산화탄소, 이런 아이들을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혈장 속에는요, 우리 몸에 여러 가지 효소들을 운반시켜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내 몸에 세균이 들어왔을 때 백혈구가 걔네를 잡아먹어서 없애기도 하지만 항체라는 것들도 있거든요. 항체들도 이동시켜주는 것이 누군가 하면 혈장 안에 있어요. 해서 이 아이들이 혈액을 구성하는 성분들이고요. 이러한 아이들이 각각 하는 일들이 이렇게 달라지더라. 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혈액 속에 넌 누구니? 혈액 속에 넌 누구세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밑에 깔아앉는 고체 성분 45%에 해당하는 혈구가 있고요. 55%에 해당하는 혈장이 있고요. 이때 밑에 가라앉는 혈구 깔아앉았어요. 무거운 고체 성분일 거고요. 위에 떠 있어요. 액체 성분일 거고요. 둘의 색깔을 비교해 봤을 때 혈구는 붉은색으로 보이지만 노란색으로 보여요. 이때 붉은색을 떼는 이유는 이 혈구 안에 대부분이 누구다? 적혈구다. 그렇기 때문에 붉은색으로 보이는 거고요. 첫 번째 보이는 적혈구는요. 붉을 적자, 헤모글로빈이라는 색소 때문에 붉은색으로 보이는 이 적혈구는 어떻게 생겼다? 둥근 원반형이다. 둥글고, 그다음에 가운데가 온폭 패여 있다. 해서 핵은 있다 없다? 핵은 없다. 가운데 움푹 패여 있는 부분에 뭘 담아서? 산소를 담아서 산소 운반하는 역할을 적혈구가 해줄 거고요. 백혈구는요. 적혈구에 비해서 훨씬 더 크기가 큽니다. 핵을 갖고 있고요. 이 아이는 핵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봐서 얘는 증식할 거예요. 따라서 증식된 이 백혈구는요. 평상시에는 그 수치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선생님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뭐 엑스레이도 찍고 검사 다 해봤는데 이상이 없답니다. 배 아프나요? 물어봤는데 다 이상 없대요. 그럴 땐 혈액을 뽑아요. 혈액을 뽑아서 그 안에 있는 백혈구 수치를 확인합니다. 평상시보다 백혈구 수치가 훨씬 더 높다는 얘기는 지금 몸이 어딘가가 아프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백혈구 수치가 높을 때는요. 미성숙한 백혈구들이에요. 제대로 기능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면역면에서 봤을 때 안 좋고요. 이렇게 백혈구 수치가 높은 사람들을 우리가 백혈병이라고 부르고요. 백혈구 수치가 너무 많음으로 인하여 피가 허옇게 보이는 백혈병은요. 이 백혈구들이 제 기능을 못합니다. 식균 작용을 제대로 못해서 오히려 몸이 더 아파요. 이런 이상을 백혈구의 수치로서 그 사람이 아픈지 안 아픈지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백혈구 식균 작용하는 아이고요. 혈소판은요.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아이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될까요? 안 되겠죠. 모두 다 중요한 것으로서 각각의 기능들이 다 따로따로 있고요. 이런 아이들이 잘 내 몸에서 조화롭게 움직여야지 우리도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짠! 오늘 학습이 모두 다 이해되었다면 혈액의 성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나름의 마인드맵을 작성하셔서요. 역시 마찬가지로 과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혈액의 성분에 대해서 공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